알바가 새로 들어왔습니다. 그런데 들어온 지 30분 만에 열이 엄청나게 받아버려요. 전화를 딱 받는데 마치 자기 친구한테 전화하듯이 매장 전화를 받아버려요. 손님한테 주문을 딱 받는데 막 짝다리를 딱 짚어. 음식을 서빙을 하는데 툭 주듯이 던지고 와버려요. 그리고 지나가다가 쓰레기가 바로 앞에 보여. 눈앞에 보이는데 애써 무시하고 넘어갑니다. 이것만 하나요? 손님이 없을 때는 그냥 대놓고 핸드폰 보고 있어요. 이렇게. 이럴 때 사장님 속은 어때요? 엄청나게 끌어올라요. 얘는 기본이 안 돼 있나? 얘는 이것까지 알려줘야 되나?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, 그런데 알바 생각은 좀 달라요. 정확하게 알려준 게 없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? 아무것도 알려준 게 없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지? 여기서 매장이 두 가지로 갈리게 됩니다. 알바가 알아서 눈치채기만을 기다리는 매장, 그리고 해야 할 일에 대해 기준을 세우는 매장. 솔직히 알바가 딱 들어왔는데 전화도 상냥하게 잘 받고 서빙도 잘하고 핸드폰도 안 하고 청결 관리도 잘하는 이런 알바가 들어온다? 그러면은 사실 채용이 아니라 거의 로또 맞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은 잘 몰라요. 처음이라 잘 알 수가 없고 모든 거를 사장님이 다 가르쳐야 돼요. 오늘은 제가 장사를 하면서 실제로 알바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꿀팁 7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. 알바분들이라면 이 7가지만 지키잖아요? 그러면은 야, 쟤는 믿고 일 맡길만 해, 이런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. 만약 사장님이라면은 그냥 얘 별론데? 이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이제 말씀드릴 7가지에 대해서 한번 교육을 해보세요. 그럼 완전히 달라진 사람을 볼 수 있게 될 거예요. 자, 7가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릴게요. 자, 첫 번째 뭐냐? 첫 번째, 출퇴근 시간. 사실 이거는 얘기하기 민망할 정도로 기본이에요. 근데 생각보다 이 출퇴근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. 왜 그러냐면은 사장님 입장에서 알바를 판단할 때 얘의 어떤 정성적인 요소, 서비스가 좋고 친절하고 뭐 생글생글 웃고 핸드폰 안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뭔가 좀 추상적이잖아요. 근데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딱 요거예요. 늦었어? 그럼 늦은 거야. 안 늦었어? 안 늦은 거야. 뭔가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요소예요.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을 판단할 때 꽤 중요한 지표로 널리 알려져 있죠. 제 경험으로도 출퇴근 시간이 늦는다? 그러면은 사실 반쯤 비판적으로 봐요. 아, 얘 지각을 하는 애구나. 다른 거 어떤 걸 잘해도 비판적으로 보여요. 그리고 이 판단이 맞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. 그래서 그만큼 출퇴근 시간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거는 다 아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그리고 알바분들이시라면은 이 출근 시간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사장님들이 나는 좀 늦는 사람이야, 좀 지각을 하는 사람인데 난 성실해, 이런 사람 있을 거잖아요. 그런 사람들도 웬만하면은 출퇴근 시간은 좀 지켜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. 정말 쉽고 빠르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사장님들도 많이 신경 쓰고 있다, 이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두 번째 뭐냐? 업무 보고. 자, 이게 뭐냐면은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제 개인적인 경험을 살짝만 말씀을 드릴게요. 사실 군대 경험인데 입대를 하고 자대 배치를 받았을 때 오른쪽 발목이 나갔어요. 무슨 말이냐면은 기부스를 한 상태로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. 자, 그럼 남자분들 아시죠? 이병이 들어왔는데 발목 기부스를 해서 일을 못해. 저 발이 다쳐가지고 일을 못합니다. 자, 그럼 어때요? 낙인이 찍혀요. 얘는 들어오자마자 기부스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애야. 그 낙인을 제가 받았어요. 근데 제가 기부스 풀고 딱 한 달 만에 바꿨습니다. 자, 어떻게 했냐? 땡땡아, 너 이 분필 여기다 옮겨놔,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. 예를 들어. 그러면은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네, 알겠습니다까지 잘해. 그리고 옮겨놔. 가만히 있잖아요.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옮겨놓고 완료를 했을 때 한번 얘기를 해줬어요. 간단한 거잖아요. 말 한마디. 누구누구 상병님, 말씀하신 분필 여기 자리에 옮겨놨고 혹시 이 옮겨놓은 게 불편하거나 잘못되어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말씀해주세요. 제가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까지로 했어요. 그러니까 이 뒤에 짧은 이 한 문장을 넣으니까 그 사람도 피드백 주기 어때요? 너 잘못 놨어. 좀 더 왼쪽에 놔야지. 네, 알겠습니다.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왔어요. 이 일을 제가 한 달간 했어요. 한 달간. 모든 업무에. 그러니까 인식이 아예 돌아섰어요. 믿고 맡기만 하네. 얘한테 맡기면 까먹지 않고 일 잘해. 이런 이미지가 바뀌더라고요. 이거는 알바할 때도 똑같아요. 사장님들이 보통 얘기할 때 대화조나 명령조든 어떤 거든 얘기를 할 거예요. 땡땡아, 이거 이렇게 해줄래? 땡땡아, 마감까지 이거 정리 좀 해줘. 라는 어떤 지시들이 내려오잖아요. 그럼 지시가 내려왔을 때 보통은 대답은 잘해. 네? 이게 끝이거든요.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한 문장만 좀 넣으면 돼요. 네 하고 나서 업무 보고를 해주는 거야. 사장님, 근데 저 말씀하신 정리하라는 거 지금 정리했거든요 까지 해주고 한 번 더 제가 열심히 하긴 했는데 제가 뭐 못 보는 것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보시고 나서 혹시 바꿔야 될 거 있으면은 언제든 저한테 편하게 말씀해주세요. 바로 바꿀게요. 그 말하는 사람들의 그 감정까지 이해해주는 그 한 문장, 그것만 넣으시면은 한 달만 딱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사장님의 어마어마한 이쁨을 받을 거예요.
그리고 사장님들은 알바한테 교육할 때도 이런 것들을 안 하는 애가 있을 거예요. 근데 그걸 문책하지 마시고 모르는 거예요. 그건 모르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알려주시면 돼요. 아, 누구누구야 내가 시키는 거 할 때는 완료하고 나서는 꼭 나한테 완료된 거 알려주면 내가 너무 좋을 것 같아 라고 한 단계 한 단계씩 알려주는 거예요. 그럼 알려주면은 생각보다 MGMG한 알바분들도 다 알아듣고 배우고 바뀔 거예요. 그리고 세 번째 뭐냐? 눈치가 빨라야 된다. 이거 사실 다 아시죠? 눈치가 빨라야 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. 근데 이 눈치라는 거를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. 이번과도 맞닿아 있는 건데 업무 내리는 사람의 마음을 좀 이해해라. 이런 말인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어떤 업무를 지시를 받았을 때 왜 그런 거를 시켰는지를 눈치껏 행동하고 눈치를 좀 채줘야 돼요. 예를 들어 뭐 청소하라고 하는 건 단편 청소일 수 있죠. 이것 좀 불필 좀 치워줘. 그러면은 받는 사람 어때요? 아, 분필을 치우면 되는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. 근데 속뜻을 생각해 봐야 돼요. 왜 사장님이 이 분필을 치우라 했을까? 그럼 전반적인 정리가 안 돼 있는 걸까? 분필을 여기다 내가 잘못 놔둔 걸까? 업무 프로세스의 문제일까라는 거를 한 번쯤은 살짝은 생각해 봐야 돼요.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 없고 한 번쯤은. 근데 이거는 대부분 못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. 그렇게 눈치채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타이 잘했지. 이거는 눈치는 채려고 노력하면은 챌 수 있는 영역이에요. 왜냐면 대단히 어려운 무슨 포커게임에서 그 사람 심리를 읽는 게 아니잖아요. 간단한 업무기 때문에 간단한 업무에서 눈치 정도는 노력하면은 파악할 수 있어요. 알바분들은 좀만 노력하면은 파악할 수 있고 사장님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? 야, 너 눈치 좀 채라 좀. 내가 한 말을 뭐 이렇게 못 알아듣냐? 라고 화내시면 안 돼요. 그렇게 화내면은 있던 마음도 날아가요.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사장님도 그거를 가르치는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. 땡땡아, 내가 이 일을 왜 시킨 것 같아?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래? 이게 뭐라는 건 아니고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하니까 한번 해볼래? 아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?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. 이렇게 얘기했을 때 생각을 하려고 연습하는 이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. 근데 이게 몇 번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게 길러지고 그 다음에는 얘기만 해도 알아듣는 그런 알바나 직원이 될 거예요. 자, 그 다음 네 번째 볼게요. 네 번째는 사실 엄청 기본적인 내용입니다. 기본적인 내용 뭐예요? 핸드폰. 너무 기본적이라 길게 얘기하지는 않을게요. 알바분들은 손님들 앞에서만 조심하자. 딱 이거만 하나 지키면 돼요. 손님들 앞에서만 조심하자. 예를 들어 여기가 테이블이 있는 쪽이고 내가 여기 서 있어. 그럼 핸드폰을 이러고 하지 말자는 거죠. 이렇게. 마음은 이해돼. 내 시선은 손님이 가고 싶지만 나는 핸드폰도 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보거든요. 보통 손님이 여기 있다는 기준이에요. 근데 이게 생각보다 손님이 보기엔 어때요? 핸드폰 하는 삐딱한 알바로밖에 안 보여요. 그래서 손님한테 안 보여요. 저는 매장에서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핸드폰 하는 거 이해된다. 연락 오는 거 다 이해된다. 하지만 이렇게는 하지 마라. 급한 일 있으면은 이렇게 뒤돌아서 이렇게 연락을 해라. 연락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. 베이스는 근무 시간이기 때문에 핸드폰 안 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. 핸드폰 보지 않는 건 기본적인 건데 그래도 뭐 잠깐 보고 싶을 때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이렇게 하지 말고 잠깐 보라는 거죠. 이렇게. 주방에서도 핸드폰 대놓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안에서 내려서 하라는 거죠.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. 그리고 어차피 우리 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핸드폰 하는 시간은 돈 받는 거 아니잖아요.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핸드폰 하면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. 그리고 또 뭐냐? 말은 또 사장님이 그렇게 해놓고 본인은 또 이렇게 하면 안 돼. 특권이라고. 그러면은 알바들이 절대 따라하지 않아요. 사장님 먼저 핸드폰을 제일 안 해야 돼요. 그래서 저는 매장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일부러 핸드폰을 안 봤어요. 그냥 내가 보는 시간이 1시간 중에 한 1분? 저는 애초에 안 봤어. 그냥 그러고 나서 저는 한두 번씩 했어요. 핸드폰 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좀 돌아서 할까? 이런 얘기를 간간히 했어요. 근데 그렇게 하니까 분위기 전반적으로 그냥 안 하는 분위기가 됐어요. 그럼 또 좋잖아요. 대화도 많이 하고. 그래서 그런 분위기로 사장님이 먼저 솔선수범 해야 되고 알바분들은 하는 게 당연한 건 아니다.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다섯 번째도 약간 당연한 말이긴 해요. 되게 중요한 건데 청결. 청결은 당연하면서도 안 지키는데 이걸 그냥 깔끔히 해라. 완전 깔끔하게 매장을 관리해.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그걸 지키지 않아. 알바 입장에서도 뭐야 그렇게 할 거면 내가 이거 알바를 왜 해? 이런 감정이 튀어나와요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하면 안 되고 그렇게 업무시 내려도 안 돼요. 근데 알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좀 편하냐면은 아까 눈치의 한 끗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. 무슨 말이냐? 예를 들어 제가 매장에 여기 서 있어요. 그러면은 매장이 이렇게는 보이잖아. 이렇게 그냥 보이는 그 시야 내에서 걸리는 게 약간이라도 있는 거는 그냥 치우는 거예요. 그리고 이게 약간 쉬워하기도 좋아. 무슨 말이냐? 사장님이 옆에 있어. 그럴 때 약간 보여주기 하고 싶다 있잖아요. 그런 마음 들 때. 그때 괜히 뭐 열심히 한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. 그럼 말 없이 그냥 이렇게 자, 이거 한 번 하잖아요. 사장님이 다 지켜보고 있어. 근데 그런 거 몇 번 하면은 뿅 가요. 자, 무슨 말이냐면은 어디를 막 들춰내가지고 막 닦고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어차피 안 할 거잖아요. 시켜도. 그냥 매장에 있을 때 보이는 것도 있죠.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좀 저기 더러운데? 그냥 한 번 쓱 닦는 거예요. 그냥. 그 정도 뭐 몇 초면 하잖아요. 이런 것들만 기본적으로 해줘도 엄청나게 시선이 달라지게 돼요. 사장님이 어느샌가 막 간식을 싸우게 될 거야. 그리고 그 사람만 챙겨줄 거예요. 이게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어, 사장님은. 근데 사장 입장에서 그렇다고 그렇게 해야 되냐? 야, 너 저 보이잖아. 야, 저기 청소 좀 해. 야, 쓰레기 안 줍냐? 자,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떨어져 나가.
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장 입장에서 교육할 때도 어떻게 교육해야 되냐면은 서비스직 마인드가 안 돼 있으면 항상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. 그 마인드부터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매장은 손님들을 만족시켜야 되고, 너가 만약에 테이블 앉았는데 테이블을 딱 쓸었을 때 만약에 음식물이 막 다 왔어. 그럼 너는 어떻게 만족할 것 같아? 아니요? 그럼 너가 손님일 때 그런 매장 들어가고 싶을 것 같아? 좀 별로일 것 같아요. 그래, 우리가 하는 게 그런 테이블을 닦는 거야. 이렇게 앞뒤 사장에 대한 명분을 충분하게 심어주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인터넷에서 뭐라 하는 MZMZ한 애들도 다 알아들어요. 그러니까 사장님들은 그걸 납득시키는 노력을 조금씩 눈높이에서 해줘야 돼요. 뭐 알아서 잘 하겠거니 해서 그냥 툭 던지듯이 그냥, 야 저기 뭐 청소 좀 잘해봐, 야 매장이 깔끔하지 않다, 야 다 같이 뭐 좀 신경 좀 써봐,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. 그런 추상적인 걸로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이고 왜 그런지까지 설명을 해주면은 아마도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. 자, 6번째, 기분을 표출하지 않는 거. 이건 사실 기본인데, 사장님 입장에서 알바나 직원이 딱 출근하잖아요? 그러면은 딱 표정을 봐요. 쟤 오늘 기분이 안 좋나? 좋나? 본능적으로 애들의 표정을 보게 돼 있어요. 이거는 장사하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. 갑자기 톤이 어둡거나 안 좋아지면은 얘가 그만두려고 그러나? 무슨 일이 있나? 사장님들은 다 소심쟁이들아 그걸 다 신경 써요. 그래서 이 기분이 표출되잖아요? 그러면 엄청나게 신경 쓰고 계속 그거를 물어볼 거예요. 왜? 무슨 일 있었어? 야 뭐야 갑자기 왜 그래? 이런 것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. 사장님들 그 정도로 신경 쓰고 있는데 알바나 직원분들은 이거를 표출하면 되겠어요? 안 돼요. 특별히 중요한 게 아닌 이상 최대한 표출은 자제해야 돼요. 만약에 내가 이걸 잘 못한다 그러면은 내가 이 매장에서 연습한다고 생각하세요. 이거를 표출하지 않는 걸 나는 이번 기회에 연습을 해봐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. 살면서 이걸 연습했을 때 안 좋아지는 케이스는 단 한 개도 없어요. 기분을 표출하는 거를 참는 이 연습이 되는 사람 치고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거는 단 한 개도 없으니까 연습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. 사장님들도 너무 또 표출한다고 또 뭐라 하지 마시고 그럼 또 나가잖아. 우리 채용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를 막 이렇게 안 좋게 본 다음에 쟨 또 기분이 왜 이렇게 안 좋아, 또 쟨 이럴 때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,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말을 하세요. 무슨 일 있었어? 표정이 안 좋길래 물어봤어. 이렇게 한 번씩 해주면서 좀 왜 그런지 이유를 파악해보고 좀 달래보는 이런 연습도 해보시는 게 좋아요. 그렇지 않으면은 좋은 직원들도 나가게 될 거예요. 그럼 마지막 7번째, 서비스직 마인드. 센스 있거나 이런 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아시는데, 근데 요즘엔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. 왜냐면은 알바를 처음 해봤어. 그럼 모를 수 있잖아요. 나이가 워낙 어려. 그럼 모를 수 있어요. 사장 입장에서 답답할 수 있지만 이 기본적인 거는 생각을 해야 돼요. 내가 근무하는 이 매장은 서비스직이에요. 이 마인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어떻게 되냐면 돈 주고 알바, 이 정도로만 생각하지 나는 서비스직이야 라는 마인드가 탑재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. 그러면은 알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서비스직이라는 거를 하러 가는 거야 라고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꽤 많이 바뀌어요. 나는 그냥 돈 받고 그냥 뭐 적당히 음식 나르고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그거밖에 안 돼요. 근데 서비스직이란 마인드, 업무의 본질적인 그 맥락을 이해하고 들어가잖아요? 그러면은 좀 다른 사람이 돼요.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. 그래서 알바분들은 내가 서비스로 하는 거고 손님들은 그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지불하고 있다는 거를 그냥 한 번쯤 생각해보라는 거예요. 그냥 내가 받는 이 돈이 손님들이 이 매장에 대해서 감동하고 좋아해서 지불한 거고 다시 오면 좋은 거고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 있는 거고, 이 정도로만 간단히 생각해도 좀 많이 달라요. 사장님 입장에서도 이게 모르는 직원이 올 수 있어요. 특히 어린 직원들. 어린 직원들은 그럴 때가 있어요. 근데 그럴 때 얘 뭐 가정교육이 안 됐네. 얘 이것도 몰라? 야 이거 뭐야 얘?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알려주는 거예요.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. 어렵지 않잖아요. 얘가 그런 걸 모르는 거를 사장님 딱 보면 알아요. 얘가 뭐 눈치가 없고 이 마인드가 안 돼 있고 뭔가 어리버리한데 애는 참 순수해. 애는 참 착한데 이게 안 돼 있어. 그런 직원들은 단편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그 안쪽을 좀 얘기해 줘야 돼요. 우리가 지금 손님들한테 얼마를 받고 이 물건을 내고주고 있잖아. 손님들을 만족시켜서 하는 행동이지 않아? 우리가 손님들을 만족시키고 손님들은 그 가격을 지불하는 거야. 내가 그 지불한 걸로 너가 지금 알바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 매장은 그런 매장이야.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손님들한테 만족을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? 돈 쓰러 오셨는데 기분 안 좋게 나가면 별로지 않아? 너도 돈 쓰러 갔는데 기분이 안 좋게 나오면 별로잖아. 근데 우리도 떠받들라는 건 아니고 손님들을 만족시키긴 해야 돼.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서비스직인 거니까. 이렇게 얘기 한마디만 해줘도 바로 알아들을 거예요. 친절해야 되는구나.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달라지게 하거든요.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걸로 방법을 바꾸면은 아마도 사람이 되게 많이 바뀔 거예요. 오늘 이야기한 7가지를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요. 첫 번째, 출퇴근 시간 꼭 지켜라. 두 번째, 업무 보고. 제가 군대에서 했던 방법처럼 업무 보고만 잘해줘도, 그러니까 업무 완료된 걸 보고만 잘해줘도 이쁨 받는다. 세 번째, 눈치를 채야 되는데 눈치를 채야 되는 게 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눈치채려는 노력을 조금 살짝 하자. 네 번째, 핸드폰은 너무 대놓고 하지 말자. 특히 손님 앞에서.
다섯 번째, 청결은 너무 깨끗이 청소하라는 게 아니라 보이는 데만 신경 쓰자. 내가 보이는 곳 정도만. 여섯 번째, 기분을 표출하지 말자. 이건 인간관계에서 기본이 된 사항인데 내 기분이 그냥 표출되지 않는 거를 노력을 하자. 조금은 노력을 하자. 자, 일곱 번째, 서비스직이라는 이 마인드 세팅은 기본적으로 하자.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장님들은 보이더라도 그냥 하나씩 알려주자. 이 일곱 가지를 지킨다면은 알바분들은 아마도 매장이든 어디든 가더라도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라도 사회성이 있는 사람들의 표본적인 특징이에요. 그러니까 어딜 가서든 인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. 장단컨대 적어도 그 팀 내에서, 그 구성원 내에서는 압도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.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생각날 정도의 사람이 될 거예요. 교육이 없는 사장님은 매일 화가 넘쳐요. 그리고 기준이 없는 알바는 매일 억울하게 돼요. 알바들에게 막연하게 눈치 보게 하라, 깨끗이 하라 이렇게 추상적인 거 하지 말고 명확한 기준을 줘보세요. 그리고 알바분들은 칭찬을 기다리기보다는 일을 끝내고 먼저 한번 보고 한번 간단히 해보세요. 좋은 알바는 처음부터 발견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명확한 기준과 교육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사장님들은 이 7가지 기준 중 어떤 거를 좀 더 우선시 보는지 댓글로 알려주시고, 알바분들은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데 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. 과한 거 같은데? 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다면은 그것도 댓글에 한번 알려주세요. 서로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면은 좋은 매장이 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